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쓰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를 해서 저도 이제 마켓데이를 주식회사 검색해보고 하니까 업종에는 보니까 뭐 통신 판매인가 쇼핑 비슷하게 돼 있던데 그랬는데도 이제 거기에 보니까 부동산 매매업, 컨설팅업이 들어가 있더라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요. 기사를 보고.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땅 부지, 여기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합니다. 2007년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촌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가 한강대교입니다. 여기는 동작대교.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연결되는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죠. 여러분들 박물관 가보셨죠? 네.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 위치인데 여기가 이제 요 한강변이 있어요. 여기가 강변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게 이촌파출소입니다. 이촌파출소.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다 요 뒤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파출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딱 이 그 차 모퉁이에 있어서 동네 치안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촌동에 고승덕 변호사가 산 게 952평입니다. 꽤 크죠? 꽤 큽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되게 중요하죠. 이 땅의 어떤 변천사 같은 거죠. 처음에는 국가 땅이었어요. 이 일대가 전부. 아시죠? 옛날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2호선 하기 전에는 다 이게 강남은 다 그 서울 밖에 경기도였던 거 아시죠? 지금 여러분 여기가 경기도였어요. 옛날에 지금 성동구 있죠? 성동구. 거기도 경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되게 작았죠. 주로 이제 사대문 안쪽. 사대문이면은 동대문, 남대문 뭐 이런 거를 말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데는 가파치, 백정 이런 데가 살던 데야 여기가. 여기가 보면 난곡 있고 단곡 있고 막 이런 게 여기다 무당들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여기 봉천역 나오면 막 무당들 많이 있어요. 뒷골목에. 보셨어요? 신당동 보셨어요? 신당? 신당동의 당이 그 무당당이야. 새롭게 점을 치는 곳이라는 뜻인데. 모르셨어요? 옛날에는 이제 한양이 되게 좁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서울이 확대돼 가는 과정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옛날에는 당연히 국가 땅이었겠죠. 그러다가 96년에 여기에 이제 공무원 아파트 단지를 세웠다는 거예요. 96년에. 네, 그리고, 잘못했네? 69년인데. 69년. 급히 치느라고 다 여러분 탓입니다, 이게. 제 탓은 하나도 없고. 자, 69년에 공무원 아파트를 이제 여기를 생긴 거야. 그러면서 아까 여기처럼 공공부설 용지로 이렇게 야 너희들 써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써라는 게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죠. 소유권 넘긴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 사이에 좀 이렇게 좀 공원처럼 해서 좀 제공한 거죠. 그러다가 75년에 파출소가 그때 들어왔답니다. 1975년. 75년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넘깁니다. 자, 이게 공단은 어찌됐든 국가는 아니죠. 공사는 회사예요. 국가가 아닙니다. 자, 국가 거다가 회사로 넘어갔어. 자, 보시죠. 여기가 이제 이 땅이죠. 여기가 국가였어. 파출소는 뭐예요? 국가 거잖아.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맞죠? 네. 그러다가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83년에 공무원, 83년에 토지가 국가에서 공단으로 바뀌었죠. 파출소는? 파출소는 어쨌든 국가 거잖아. 여기서 땅도 국가 거, 파출소도 국가 거다가 83년에 공단한테 땅을 팔았으니까 땅은 공단, 건물은 국가. 자,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었어. 바뀌면 아까 어땠어요? 이걸 철거를 해야 되죠? 근데 철거를 안 당할 권리가 뭐라 있어요? 법정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이 83년에 국가는
파출소는 법정지상권이 생긴 거예요. 오케이? 국가 땅에 국가가 지었는데 뭐 자기 땅에다가 자기 건물 지었는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다가 83년에 땅을 어때요? 공단한테 팔았으니까 그때부터는 파출소는 남의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게 됐잖아. 맞죠? 네. 이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노랗게 칠해놨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미 83년에 취득이 된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네.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고승덕 씨가 매입을 한 거예요. 아까 그 마켓데이라는 회사가. 목이 그냥 입이 짝짝 말라버리는데요. 자, 고승덕 변호사가 얼마에 샀어요? 42억에 샀다. 이게 엄청나게 비싸게 산 거죠. 어찌됐든. 근데 이제 현재는 한 200억 정도 한대요. 부럽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법정지상권만 하세요. 대신 40억씩 있어야 돼. 현금으로. 그 대신 있어야 돼. 자, 2007년에 42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푼도 안 받았었나 봐. 한 푼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법정지상권 공부를 한 것 같아. 보통 우리는 땅을 딱 사면 바로 지료소송부터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죠? 기술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승덕 씨는 사놓고 한 6년, 7년 동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이렇게 그 집에 큰 돈이 좀 필요했겠죠? 그러다가 우리 땅에 세를 받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소송을 개시합니다. 참 그렇죠. 보세요. 원래는 땅을 사면은 즉시 지료소송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는 몰랐다는 얘기지. 몰랐다. 이때는 이럴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가 역시 법을 실천적으로 쓰는 거하고 못 쓰는 거의 차이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승덕 씨가 42억에 매입을 했어. 2007년에 그 부동산의 호황 시절에. 그러니까 만약에 저때 42억 가지고 경매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떼부자 됐겠죠. 저 정도로 2007년이면 엄청나던 시절이니까 막 분산해가지고 막 상가 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땅을 매입했어. 어쨌든 지금은 200억이에요. 어쨌든 200억이야. 왜? 한강변이잖아. 근데 이제 저거의 미래는 좀 다를 거야. 자. 그래서 소송을 개시하면서 자기가 청구하기를, 몇 년째죠? 한 7, 8년 됐죠? 횟수로는 7, 8, 9, 10, 11, 12, 13. 7년이고, 진짜 사용기간은 6년일 수도 있겠죠. 그죠? 2007년 예를 들면 11월에 샀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럼 2008년 11월 이렇게 되니까. 밀린 임대료를 4억 6천을 요청했어요. 7년 동안. 그러니까 한 달에 보면 1년에 얼마요? 7천에 49. 한 6천대죠? 그러니까 월 500 이상을 요청한 것 같죠? 그죠? 1년에 6천이면 6, 7은 42니까 한 4억 2천 정도 되니까 한 6천대를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맞죠? 1년에. 그럼 월 500 이상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밀린 거는 요렇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달 이만큼 줘라 이거예요. 738만 원씩 줘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42억짜리인데 물론 이제 42억에 샀지만 이 지료는 42억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가치? 그래서 토지 가치가 오르면 지료를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현재 가치를 얼마로 추정했을까라는 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토지는 보통 1% 정도 세를 받아요. 1이거나 1보다 낮거나. 원래는 1에서 3 사이거든요. 1에서 2. 주택이 한 3부터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최저인 1로 봐볼까? 자, 그러면 역산을 해볼까요? 매월 738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빨리 계산기 두들겨 봐야지. 성태씨 계산기. 738을 12달로 곱해보세요. 10달이면 얼마입니까? 7,380. 그 다음 2달이면 1,400. 그죠?
그럼 7,300 얼마? 8,500. 8,500이에요. 그러면 X의 1%가 8,500입니다. 그럼 X는 얼마입니까? 8,500 곱하기 100을 곱해야 되겠다. 얼마예요? 85억 정도 받구나. 맞죠? 맞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경매는 이렇게 산수 실력이 좋아야 돼요. 지금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곱셈 한 번 썼고, 곱셈 한 번 썼나? 네. 자, 85억 정도를 자기가 가치 평가를 하고 1% 정도 요구했을 때 월 730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송을 몇 년 했어요? 몇 년? 4년 했죠? 13년에 시작해서 17년에 대법에서 끝납니다. 17년이면 언제예요? 작년이죠. 작년에 판결이 나기를 1억 5천 나와서 1억 5천. 월 얼마? 월 243. 자, 그럼 243을 똑같이 해서 국가는 땅을 얼마로 받는가 볼까요? 1%라고 보고. 243 곱하기 12. 빨리, 성태 씨. 얼마? 자. 2,900 곱하기 100이면 얼마예요? 29억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국가는 얘는 80 몇 억으로 보고 1%를 받지만 국가는 한 20 몇 억 정도로 본 거지. 맞아요? 이 계산 맞죠? 내가 계산한 거 아니야. 본인들이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보다는 조금 너무 낮게 책정했죠? 매입한 건 42억인데. 그럼 왜 낮게 책정이 됐을까? 공시지가도 셀 것 같은데?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시설 부지 제공했다는 건 뭐예요? 공원 비슷한 거잖아. 일반적인 땅하고는 가치가 좀 다르죠. 예. 아마도 그랬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42억 원을 은행에 넣어서 1% 이자 받으면 얼마예요? 1년에. 응? 42억에 1% 얼마예요? 42억에 10%면 4억이죠? 4,200.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한 300 얼마죠? 그러니까 300 얼마만 또 안 나왔잖아. 월 243이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행에 차라리 넣어놓는 게 낫다. 은행에 한 42억 정도를 하면은 한 2% 안쪽은 나오겠죠. 2%면 얼마 정도 될까요? 원래 큰 돈 맡기면 이자도 좀 세집니다. 2%면은 얼마까지 받아? 600도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게. 그러면 해년마다 한 7천만 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7천을 만약 받았다고 생각해 볼까? 2%? 42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2%면 8,400이죠? 그러면 한 달에 700만 원이야. 근데 1년에 8,400을 벌어요? 그러면 2007년부터 소송을 한 17년간에 11년 동안에 8천만 원이면은 이자만 얼마를 받은 거예요? 8억 8천, 한 9억 정도 받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42억을 이때부터 이자만 놀이만 했어도 9억을 벌었을 것이다. 현금으로. 근데 우선은 10년 동안의 그 소송 결과가 1억 5천하고 매월 243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잘못 사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이게 좀 재미가 없다라고 비춰진다. 그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를 본인들이 알았으니까 소송을 시작했겠죠? 그러면 이제 재미가 비싼 돈 투자해놓고 재미가 없어지면 이가 갈려요, 안 갈려요? 열받잖아.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야? 파출소야. 파출소랑 소송 3년 해도 기대한 것보다 좀 약해. 아마 처음에 원하는 대로 매월 700만 원만 준다면 뭐 그런 대로 갖고 있지 뭐 이자보다 나으니까 정도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땅값도 오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좀 너무 좀 헐값에 좀 보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 그러니까 파출소를 갖다가 이전하려면은 경찰청에다가 경찰청이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판결을 받고 파출소를 이전하라라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안 나? 나. 그래서 야, 철거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자, 처음에는 이제 월세를 청구했을 때는 뭐예요? 뭔가 좀 오래 데리고 가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원하는 대로 돈이 좀 적어. 240만 원밖에 안 나와. 42억 투자해놓고 10몇 년 동안. 이거는 열이 받는 거지, 이제. 아, 그죠? 도는 거지. 200만 원은, 보니까, 어디 유튜브 보니까 어디 협회에서는 일반 아무 초짜도 변호사도 아닌 인간들도 몇 억 안 투자해서 200 본다던데, 더 열받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에이씨, 야, 파출소 치워. 이렇게 된 거지. 응. 그래서 파출소를 치우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아까 뭐였어요? 법정지상권이 83년에 생겼다 했잖아. 여기처럼 국가 땅에 국가 파출소였는데 83년에 공단 명의로 넘겼기 때문에 83년에는 이 파출소는 법정지상권이 취득된 거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30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면은 83년에서 30년을 합치면 2013년이면 소멸이 되는 해다는 거지. 그러니까 2017년에 대법 판결 딱 받고 화딱지가 나니까 에라, 야, 파출소 빼. 이렇게 된 거지. 법적 근거는 뭐예요? 법정지상권의 시효, 기간이 만료됐다. 이해되세요? 자, 요러니까 빼라고 하니까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근의 아파트 단지 그 시민들이 야, 이거 파출소 빼면은 여기 우범지 지역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민원을 넣었대요. 이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승덕 씨가 이제 조금 그쪽 가보면 인심이 안 좋겠죠. 인심이 안 좋아. 돈 쓰고, 뺨 맞고, 정말 좀 이상하게 한 거지. 하지만 200억짜리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쓰고도 이렇게 한 10몇 년 고생하면서 소송하면서 돈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열은 받아. 보상도 작아. 그래서 이제 판결이 이제 철거 판결을 한 거예요. 판결 내용 크게 읽어볼래요? 성태 씨? 정부는 마켓데이로부터 2,589만 7천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파출소 건물을 인도하라. 이 파출소 건물을 인도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열면 되겠다. 그러면 명장이 되잖아요. 명승지. 그죠? 자, 왜 이 돈을 주라 그랬을까요? 이전비요? 또 뭘까? 자, 파출소 건물은 어찌됐든 누가 돈 부은 거예요? 국가 거잖아. 그래서 그래, 쫓겨나가긴 쫓겨나가는데 대신 이 지상물인 파출소는 네가 매입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매입 비용을 2,500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출소의 감정 가격인 거지. 오케이? 예. 자,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요거를 소개하는 기사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요런 게 지금 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철거하고 이 돈 주는 이거에 법적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지상권에 실전적으로 써먹지. 30년 되니까 그때는 철거하라고 하고 계약을 해소하면서 거기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격을 돈을 주고 사더라. 자, 사례로 배우니까 지상권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은 여기 지금 280조 한번 볼까? 성태 씨, 크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예,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소 30년이다. 최소 이만큼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최소. 근데 여기에 보면은 계약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고승덕하고 파출소랑 계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281조에 해당하겠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하지 않았잖아. 우리 뭐 만나서 인사도 안 해서 난 땅만 샀을 뿐이야. 그런 경우에는 전조의 최단 존속으로 한다. 그게 뭐예요? 이해되세요? 딱딱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283조 크게 읽어보시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할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벌써 지상권하고 설정자 그러면 또 혼이 빠지잖아요. 자, 항상 설정자는 뭐라 했어요? 소유자라 했어요. 소유자. 권자는 뭐예요? 세입자라 했죠? 그러면은 지상권자는 파출소가 땅 고승덕일까? 응? 파출소.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했어요. 지금 30년 지났어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파출소가 야 우리 한 30년 더 쓰면 안 돼? 딱 이거지. 응. 그러니까 지상권이 얼마나 그 난폭한 권리냐면 한 두 번만 갱신하면 60돼 버려. 그래서 여러분이 20살에 땅을 샀어 야심차게. 그리고 한 번 딱 갱신하면 80세 되는 거예요. 끝나 인생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상가 임대차를 5년 의무기간에서 10년으로 늘린다는 것도 딱 그런 거야. 이게 기간이 이렇게 길진 않아 이게. 그러면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상가 임대차는 의무 임대가 5년 10년이어도 잔머리를 쓰면 할 수도 있어. 머리를 쓰는 게 있어. 또 몇 가지 조항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 경우처럼 30년씩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유자 같으면 지상권을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사문화된 법이야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란 게 거의 존재 잘 안 해. 그러면 통상 이거를 언제 만들었냐? 국가가 지하철 만들고 그 송전탑하고 뭐 그죠? 그런 어떤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민의 개인 재산을 건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좀 이게 머리가 똘똘해지면은 절대 요즘에는 국가한테 안 지잖아요. 법으로 막 덤비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순돌이들이잖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 우리나라가. 60년대 되면은 뭐 아시잖아요.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 잘 사는 사람만 해외 유학 다니고 그랬지 뭐. 그죠? 60년대, 70년대 막 이러면은 거의 깡통이었죠. 누가? 국민이.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눈탱이 치기 참 좋은 제도가 이거든. 대충 하다가 30년 계약 먼저 딱 사인해버리면 그냥 30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국민들이 너무 똘똘해져 가지고 안 통해. 그래서 이런 계약이 잘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잘 안 해. 돈을 막 많이 준다 해도 안 한다 그래. 그죠?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죠.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 파출소는 상당한 가액으로 사주라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상당한 가액이 2,500만 원이 된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판결 내용에가 오히려 그 피해를 본 것처럼 보여지는 고승덕한테 파출소한테 돈을 줘라라고 이렇게 좀 일반인들은 그런 말 보면 좀 왜 돈을 줘야 되지? 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지상물을 매수 청구하라라는 것이다. 오케이? 네. 자, 고승덕 사건의 요약은 뭐죠? 토지의 일부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약간 놀이터 같이 생겼던데 그 사진을 봤어요.